자, 천천히 하는 거야. 다음 함수 fx, gx고 뭐 부정적분 들이고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이게 다 항등식이고. 자, 이런 데서 우리가 자주 하는 거 이제 일단 1 한번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 한번 해야겠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장 때문에 0도 한번 넣어줄 거거든. 그러면 10 ftdt가 2가 나와요. 0, 0 넣으면 사라지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여서 gx가 이렇게 나와. 그치? 쭉쭉 풀어내는 게 아니라 힌트를 조합하면서 가야 돼. G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인 거니까 여기다 1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괜찮아? 그럼 A 플러스 B는 0이다 힌트 하나 얻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힌트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은 미분 그대로 미분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 상태로 이용하는 것보다 부정적분을 한번 수행해 주는 거지. 얘를 부정적분을 수행해 주면 라지 fx, 라지 gx가 돼. 그리고 오른쪽도 적분. 4 내려오고 3 내려오고 그 다음에 4x 여기 적분 상수 하나. 그렇지. 그럼 이제 gx랑 fx 갖다 놓고 항등식 성질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뭐 gx는 여기 있으니까 하면 되고 fx는 계산해야겠네. 자, 가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b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2니까 이게 마이너스 2x 그러면 a 플러스 b가 지워져. 이거 0인 거 알아놨거든. 그럼 라지 fx는 요거 적분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적분 상수 기다리고 라지 gx는 요거 적분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bx 적분 상수 기다리고 이걸 열심히 계산하면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됐지? 다 풀긴 했거든. 뭐 여기다 d, e 주고 이제 전개하면 되는데 혹시 놓친 힌트 있나 한번 봅시다. 놓친 힌트가 뭐가 있나? 뭘 구할 수 있는 게 있나? G0은 B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영리하게 합시다. 다 전개하지 말고 3차가 이거 D2는 C부터 3차가 마이너스 2B 밖에 없죠. 1 그 다음에 2차가 마이너스 DX 제곱하고 마이너스 2E 이게 0. 자, 그 다음에 1차가 이거밖에 없죠. BDX? 그럼 BD가 4. 근데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D는 마이너스 8. 그럼 D가 마이너스 8이면 플러스 8이니까 2는 4. 그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2니까 C는 마이너스 32. 됐어? 다 하긴 했어. 스몰 fx는 마이너스 4x. 할 필요가 없네. b만 구하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최종 형태를 항상 봐야 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A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 B가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 얘랑 곱해주면 8x제곱 플러스 2x 적분 구간을 보아하니까 기함수는 적분할 필요 없고 3분의 8 x 3승을 0부터 2분의 1까지만 적분해서 2배 하면 되겠네. 8분의 1 지우면 3분의 1, 3분의 2 여기다가 120 곱하면 80인 것 같아요. 맞네. 됐어. 오케이. 그 다음 4회로 오는데 확통 28, 29, 30은 나중에 하자. 4회로 와서 9번, 10번 했을 거고 11번이 이제 조금 막혔다고? 오케이. 11번부터 한번 보자. 자, 일단 문제에서 준 극한식 자체가 엄청 힌트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한대잖아. 존재한대잖아, 저기. 그럼 의심점은 어디밖에 없는 거야? 아, 어차피 t로 가네. 아, 여기가 항상 같네. 어쨌든 분자는 0이 돼야겠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모든 t에 대하여 ft 마이너스 f 마이너스 t는 0. ft는 뭐 f 마이너스 t 우함수가 되는 거죠. 문장은 t로 썼지만 어쨌든 fx가 우함수라는 얘기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x 4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짝수 차항만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1,7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1,7을 지나는 거야. 그 다음에 6을 안 썼어? 그래. 그래? 식 하나는 이렇게 쓰는 게 좋다.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거 지난다는 얘기니까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좋아. 미분해서 1 넣을 거잖아. 그치? 요게 이 두 점의 평변이랑 같다. 이게 빨라. 이렇게 쓰는 게 빨라. 12번 해봐, 12번. 이게 일단 이런 구조를 가진 등차 수열은 초항이랑 공차의 부호가 반대라는 것까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공차가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뭔가 AN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그럼 SN은 어떻게 돼? 뭐 이런 형태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AN은 1차식이고 SN은 2차식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구조 자체를 아까처럼 SP랑 SQ가 같아지는 상황이 많은 그런 상황들을 이제 공부하고 나면 이제 1, 2, 3, 4인 곳에서의 SN들 값이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랑 같아지는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고. SN의 값들을 2차 함수의 값으로. 그럼 이제 두 가지 상황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거야. 5번이 이렇게 시작하고
이런 상황일 수가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5가 정확히 초기면서 S46이 같고 S37이 같고 S28이 같고 S19가 같은 이런 상황을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선 P 플러스 Q가 10이 돼. 괜찮네? 여기서는 P 플러스 Q가 2분의 9가 돼. 괜찮아? 2분의 9지, 2분의 9. 아, P 플러스 Q라고 했구나. 9죠, 9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S5가 최소인거고, 뭐 A4랑 A6의 부호가 반대고, 뭐 이런 거니까. 아, A4랑 A6의 부호가 반대인가? 그치, 맞지. 이렇게 해서 그냥 문제를 끝낼 수 있어. 뭐 D 구하는 거니까 S4랑 S5의 부호가 반대예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S4랑 S5가 아니라 A4랑 A5. 그 다음에 여기선 A4랑 A6가 부호가 반대예요,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면 문제 엄청 빨리 끝나. 그러면은 18이고 7D? 이거 아닌 것 같은데? 4번이랑 5번이랑 더하면 0입니다. (4번이랑) (6번이) 같아지는 상황. 4번이랑 5번이 같아지는 상황. 4번이랑 5번이 같아지는 상황. 내가 살짝하겠다. 요거는 맞고, 요거는 맞고, 이렇게 4번이랑 5번이 같아지는 상황. 우리 이것도 공부했지. A5가 0. 기억나? 다행이다. 여기다 5 넣으면 D는 4분의 9. 됐지? 여기 이건 해도 돼. A4는 마이너스 9 플러스 3D. 그 다음에 A6는 5D. 마이너스 5D라고 써야겠지? 그럼 8D는 18. 왜 또 안 되지? 4번, 6번이 부호가 반대가 아닌가? 아니지. 이 상황이, 뭔 소리야? 맞는데? 4번이랑 6번이 부호가 반대가 아닌가? 이게 D가, 얘도 4분의 9네? 뭐지? 아, 5번이랑 6번이 부호가 반대인가? 이 구조를 좀 봐야겠다. 아까 난 이걸 대표 구조로 외우고 있거든. 너무 자주 나오니까. 1번하고 9번이 같고 2번하고 8번이 같고 3번하고 7번이 같고 4번하고 6번이 같고 이런 상황이네. 4번하고 6번이 같은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4번하고 5번이 같은 상황은
이런 게 4번하고 5번이 같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4번이랑 6번이 같은 상황에서는 4번하고 6번이 같은 상황에서는 4번이랑 6번의 부호가 반대가 아니라 4번하고 7번의 부호가 반대네요. 1, 2, 3, 4, 5, 6, 7. 그치? 이렇게 써야 되네. 뭐 어쨌든 7이면 여기가 6D, 그러면 넘어가면 9D, 여기서 D가 2.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나 이제 식으로 써서 또 풀어줄 거야. 원래는 써서 푸는 거야. 써서 풀어볼게. 써서. 요거 집중을 잘 하고 SP는 SQ 한번 써볼게. 여기까지 돼? 다 오른쪽으로 가지고 갈 거거든? QQ-1, PP-1이 D로 묶이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오면은 마이너스 18로 묶어서 Q-P. 되고 있지? 요게 이제 0이라는 소리고. Q제곱 마이너스 P제곱에 마이너스 Q 플러스 P D에 마이너스 18Q 마이너스 P. 이 식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Q 마이너스 P가 공통인수가 되도록 정리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Q-P로 한번 묶어보자. 이렇게 묶어내면은 Q 플러스 P 마이너스 1D가 남고,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18이 남아.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요게 0 돼야 되는 건데 얘네 둘은 같을 수가 없으니까 이만큼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보통 여기서 이제 정수 D 이런 조건이 꽤 많이 주어지긴 하지. 그렇지?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 얘가 유리수, 뭐 무리수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얘가 가능한 숫자를 보는 건데, 지금 D 자체는 양수인 거고, 자연수 PQ의 순서쌍이 4가 된다라는 거를 적극 이용하려면, 일단은 이 PQ가 같아질 때 이 P의 최소값이 1인 거는 좀 눈치를 채고 있으면 괜찮겠어? 그러면은 가능한 게 1의 짝꿍이 누구여야 가운데 4개의 쌍이 만들어지냔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5번을 기준으로 하면은 4, 6번, 3, 7번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니까 이 P 플러스 Q가 1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4, 5번, 뭐 3, 6번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P 플러스 Q가 9여야 되는 거니까, 이게 10이면 9여서 D가 2고, 이게 9면 이게 8이어서 D가 8분의 18이야. 뭐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 되겠어? 이게 11이면 안 되잖아. 이게 그럼 5쌍이 나올 거야 아마. 자, 그 다음 넘겨서 13번이야. 4의 13번 한번 해볼래?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그 x가 0보다 작은 곳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봐.
근데 정답률 자체는 꽤 올라와 있는 거야. 이것도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렸으니까 A, B를 막 이렇게 찍어 맞출 수도 있긴 하거든. 자, 봐봐. 여기부터 그려보자. 자, 두 자연수 A, B라 그랬으니까 부정방정식 느낌을 좀 주셔야 되는 거고. 자, 지금 밑이 3인 지수 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X축으로 2칸, Y축으로 5칸 떨궈 놓고 접은 거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5가 점근선이겠지만 지금은 5가 점근선이 되는 거고 0부터 그려야 되니까 0을 한번 넣어볼게. 9-5니까 4죠. 여기에 색칠을 하고 원래 이제 쭉 떨어져야 되는 건데 접는 거지, 그지? 자, 두 집합 A K보다 작은 것에서 Y 값을 갖고 있는 집합 A랑 알파 중에서 정수인 애들만 원소로 가지고 있어. 그럼 결국 NB라는 건 fx 중에서 정수인 것의 개수가 5개다 이런 뜻이네, 그지? 자, K 값의 범위는 이렇게 돼 있대요. 자, 로그 3의 9, 5 어딘지 좀 궁금하니까 요거 x 절편도 한번 그려볼게. x 절편 구하면 3의 x-2가 5거든? x 플러스 2가? 그럼 3 넘어가고 2 넘어가면 로그 3의 5-2니까 로그 3의 5 마이너스 로그 3의 9니까 이거 맞죠? 정확히 얘가 x 절편인 것 같아 지금. 로그 3의 9분의 5면 뭐 꽤 로그 3의 5 마이너스 9니까 1점 몇 빼기 2니까 0점 몇이네. 꽤 붙어 있다. 그지? 한 2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그려버리자. 여기까지 괜찮겠어? 그럼 봐봐. K가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 결국에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그렇지? 같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K가 정확히 로그 3의 9분의 5라고 생각해주면 여기서 그래프를 자르는 거지. 그럼 이미 정수가 0, 1, 2, 3, 4 5는 안 되고 5개야. 그죠? 이미 5개야. 그래서 K가 9분의 5부터 만족되는구나. 더 밑으로 가면 안 되나 봐. 더 밑으로 가버리면은 이렇게 읽어주면 0이라는 정수가 탈락하죠. 이해될 거야. 그래서 별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데 어디까지 올 수 있어야 되냐면은 1까지 올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이제 경계값을 좀 볼게. 뭐 0 넣으면 2의 a-b인데 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빵꾸 뚫어놓고 내려와야 되거든? 왜냐면 얘는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라고 봐야 되잖아. 그치? 내려올 건데 봐봐. 지금 K 값이 이렇게 오는 동안 함수는 이만큼 받다가 이만큼 받다가 이만큼 받다가 뭐 이만큼 보게 될 거니까 정수는 계속 0, 1, 2, 3, 4지. 그치? 근데 여기서 K가 탁 넘어오는 순간 정수가 더 추가되면 안 되거든? 그치? 그래서 지금 내 생각에 얘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는 모르겠으나 5는 물면 안 돼요. 이해돼?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지수 함수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봐봐. K가 1 직전일 때까지는 정수가 5개인데 K가 1이 되는 순간 이 상황이 사라지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얘는 1,-1을 지날 수밖에 없어. 이 정수 격자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내 말 잘 들어봐. K가 1보다 작아. 그럼 여기서는 아직 정수가 0, 1, 2, 3, 4밖에 없잖아. 근데 K가 정확히 1이 되는 순간 정수 몇 개 나와? 그렇지. 6개가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1까지 추가해서. 여기까지 이해돼? 얘는 확정적인 정점.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5만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 이런 느낌? 괜찮아요? 5를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 이해돼? 얘기해봐.
확신할 수 있어. 왜냐면 K가 1이 되는 순간 정수 하나가 추가돼야 되거든. 확신할 수 있어. 이해돼? 내가 얘기했잖아. K가 1 직전까지만 가능하다며. 그럼 K가 1 되는 순간 이 상황이 깨지는 거야. 뭐 4가 되든 6이 되든. 오케이? 근데 지금 4가 될 수는 없죠. 이쪽에서 정수값이 줄어들 수는 없잖아.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뭐 정리해보면 1,-1은 확실히 지나는 거니까 x에다가 1 넣으면 얘는 확실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분응식적으로 좀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5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럼 0 넣었을 때 저 2의 a-b가 5랑 같아도 상관은 없겠지. 어차피 구멍 뚫을 거니까. 괜찮겠어?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을 잘 조합해서 A랑 B의 범위들을 좀 구해볼 건데, 일단 B로 연립하는 게 좀 쉬워 보이거든? 자, 양변에 2배를 해. 그럼 얘가 2B-2야. 이해되고 있지? 그러면은 B-2는 5보다 작다가 돼서 B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나와. 2의 이승은 2B-2 넣으면 2B-2-B.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조금 더 아마 제한 조건이 많을 거야. 지수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A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2B-2로 만들게. 그럼 12죠. 14에서 2 빼는 거니까. 이게 2의 A승이란 말이야. 그럼 A로 가능한 자연수는 몇 개야? 그렇지. 그리고 B는 A에 종속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다 1 넣으면 2니까 4니까 B는 2. A가 2면 4, 넘어가서 6이니까 B가 3. A가 3이면 8, 넘어가서 10이니까 B가 5. 그럼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이거고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이거겠다. 괜찮아? 오케이. 약간 기출이 발전돼 있어. 살짝. 기출이 살짝 발전돼 있어요. 그 다음에 14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요거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고, 답변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15번은 한번 해볼 만해. 자, 15번 한번 해봐요. 요거 같이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 예지, 너도 이제 나랑 배운 지 좀 됐잖아. 아마 내 의식의 흐름대로 따라올 거야. 봐봐.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1이 0인 3차함수 fx라 그랬으니까 근하나가 일단 보장돼 있는 거고, 이게 크로스 포인트인지 바운스인지 모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g알파는 0인 2차 함수 gx가 하나 생긴 거야. 근데 이제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근이라는 어떤 근의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는 거고, 이제 2차 함수가 있는 거지. 이게 근이고. 자, 가인트가 개꿀이야, 개꿀. 접었는데 알파에서만 미분이 안 된대. 그럼 요 알파가 크로스 포인트거든? 그럼 요 마이너스 1은 바운스 포인트밖에 안 되는 거지. 잘 읽는구만. 이렇게 가인트가 잡히는 거야, 그지? 훌륭한데? 그 다음 GX도 봐봐. 이건 하나는 확정인데, 이제 나머지 다른 한 근을 추적할 수 있는 게 또 나거든? 이 힌트가 기가 막혀. 알파부터 X까지 정적분 값이 항상 양수. 우리 이런 것도 공부 많이 했지. 알파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그렇지, 부호 변화, 뭐 크로스 포인트든 스무스 포인트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지. 이게 반대로 돼 있으면 반대로 내려가면 되고. 잘 읽는다. 그럼 봐봐. 이 상태로 곱하면 알파에서 몇 중근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바운스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2개야. 잘 읽는데? 다 했네, 그럼? 그래, 계산이 좀 그랬나봐. 나도 비율관계 안 쓰고 계산해줄게, 그럼. 뿌듯하구만. 곱해버리면 뭐야? x 플러스 1을
2개랑 x 마이너스 알파 3개죠. 빼고 hx 그리면 알파에서 스무스, 마이너스 1에서 크로스. 뭐 이런 거네. 이제 이거 쓰면 되지. 이거 구할 때 뭐 3대1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나도 안 써. 이 3대1도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기억난 거야. 나도 안 써요. 그냥 프라임을 해. 그 다음에 묶고 남는 게 x 마이너스 알파 3x 플러스 3이거든.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3, 4가 x야. 여기가. (4x) 알파 마이너스 3 됐지? 그럼 요걸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7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지. 해보자. 알파 마이너스 3 들어갈 건데 4분의 4 들어갈 거니까 알파 플러스 1이 되고 4분의 알파 마이너스 3 들어가는데 4분의 4 알파가 빠지는 거니까 여기에 4 알파가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27. 그럼 4가 4개,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 하나에 마이너스 3을 3승에서 꺼내고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1에 3승이 남아. 이렇게 약분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1 4승이 4, 4승이고 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야. 풀마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알파가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긴 거죠.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5의 3승. 문제에서 물어본 게 h'은 0되는 모든 실수 x값에 한 물어본 거지.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5니까 이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야. 그래서 답이. 어디서 틀렸어? 마지막에 저 이분할 때 hx 이분할 때 뒤에 제곱을 이거? 어휴, 아쉽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확인만 잠깐 해볼까? 마이너스 1부터 알파까지 이만큼 차이 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1에서 요거 빼면 되거든? 그러면은 4분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돼. 얘네 둘이 지금 몇 배 차이 나? 요게 4K면 요게 K여서 여기가 3K. 뭐 이런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비율 관계를 만약에 썼다면 여기를 찾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를 4분의 1배 해서 이 일간극을 찾은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빼버리는 뭐 이런 방법이 있긴 할 텐데. 됐죠?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20번, 21번, 22번 요거는 이제 다 해봐야 되거든, 같이. 조금 쉬고 와서 20번부터 하자. 오늘 4회는 다 풀고. 자, 양수 A라고 했고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 T라 그랬고, 자, 방정식의 실근 중에서 이 범위에 속하는 모든 값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대요. 자,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세 번째 지점이랑 첫 번째 지점을 빼면 D파이고, 네 번째 지점이랑 두 번째 지점을 빼면 6파이 마이너스 D파이고, D는 3이 아니래. 그럼 D는 3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보면 3파이 3파이로 얘네가 같아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 그치? 자, 간격이 같아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T랑 A랑 D 다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사인도 코사인도 결국 X의 개수까지는 같으니까 주기를 좀 구해보면 A파이네? 근데 2A파이까지 그려야 되는 거니까 우린 두 주기를 그려야 되는 거지.
무슨 일직선 그리는 게 이렇게 어렵냐? 사인부터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그립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코사인. 됐어? 그 다음 뭐 밑에는 좀 지워버려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줄게. 한 주기가 네 칸에 한 주기. 자, 여기. 자, 이제 조건에 잘 만족이 되게 t를 걸어야 되거든? 0과 1 사이에 있는 t라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 어딘가에다가 t를 걸어야 된단 말이야. 어디다 먼저 걸어볼 거야? 1 좋아. 나도 1에다 한번 걸어볼게. 나도 1에 먼저 걸었어. t가 1이면 이게 지금 닫혀있니? 여기가 알파1, 여기가 알파2, 여기가 알파3, 여기가 알파4다? 그러면 알파3 마이너스 알파1하고 알파4 마이너스 알파2가 같아. 그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t가 1인 건 안 되고, 또 어디다 걸어볼 거야? 0 좋아. 0에도 걸어볼게. 0에 걸면, 여기 알파1, 여기 알파2, 여기 알파3, 여기 알파4. 그럼 알파3 마이너스 알파1이랑 알파4 마이너스 알파2가 똑같아. 그래서 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에 걸어볼 거거든. 여기 교점일 때. 그러면 알파1, 알파2고 알파3, 알파4여서 똑같아. 또 알파3, 알파1, 알파2, 알파4가. 그치? 이제 임의의 지점에다가 걸어보는 건데, 뭐, 요 기준으로 아래다 걸 건가, 위에 걸 건가, 이 정도만 결정하면 될 것 같아, 결정하면. 그럼 t가 이제 여기 있단 말이야. 뭐, 어떻게 써야 될까? 0보다 크고 2분의 루트 2보다 작을 때?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1이고, 여기가 알파2고, 여기가 알파3고, 여기가 알파4야. 딱 봐도 알파4 마이너스 알파2가 좀 더 길어 보이고. 그치? 이런 거 이제 괜찮은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위배되지 않게 TAT가 잘 나오면 이제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 뭐 알파3 마이너스 알파1이 d파이라고 했고, 그 다음 알파3 플러스 알파1을 조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왜냐면 여기랑 여기 중점이 지금 여기잖아. 그럼 2분의 a파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좀 보여요. 뭐냐면 지금 여기 알파1부터 알파3까지 d파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잡아놓은 곳은 이 두 칸보다 조금 짧다? 이 정도가 짧아. 그치? 그 다음에 6파이 마이너스 d파이라고 잡아놓은 이 알파2부터 알파4까지는 내가 여기다 그리면 노란색이랑 겹치니까 이 밑에다 그려볼게. 이렇게 두 칸보다 조금 더 길어. 맞아? 그러면 빨간색이 넘치는 부분이랑 노란색이 모자란 부분이랑 길이가 같아 보이지? 그래서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더하면 딱 한 줄기야. 오케이. 그럼 이걸 싹 더하면 6파인데 얘가 한 줄기야. 아까 한 줄기 A파이였지. 그래서 A가 6이 나와요. 그럼 A가 6이라는 건 이제 얘가 3파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
그 다음에 A는 구했고 이제 D를 구해야 되는데 알파 3 플러스 알파 1이 3파이라는 건 그치 여기가 2분의 파이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게 자연수 D 개꿀. 오케이? 봐봐. 노란색이 두 칸보다 조금 짧지. 노란색이 D파이 맞아? 그렇잖아. 노란색이 D파이잖아. 그지? D파이가 두 칸보다 좀 짧지. 네 칸이 한 줄이야. 그럼 두 칸이면 3파이야, 3파이. 괜찮아? 그 다음에 노란색이 한 칸보다는 좀 길지. 한 칸이 2분의 3파이야. 6을 4로 나누면 돼. 여기다 써줘. 노란색이 한 칸이 2분의 3파인 건 이해돼? 한 칸. 한 칸이 2분의 3파인 건 이해돼? 그럼 노란색이 한 칸보다 긴 것도 이해돼요? 그래. 노란색이 한 칸보다 더 길다고. D파이가 한 칸보다 더 길어. 이해돼? 별 얘기 아니야. 그지? 요게 한 칸보단 길고 두 칸보다 짧고는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냥. 왜냐면 자연수 D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추적해도 되잖아. D 몇이야? 2잖아. 그럼 요게 이제 2파이니까 뭐 더해서 알파 3가 2분의 5파이가 나오는 거지 뭐. 그리고 2분의 파이고. 그럼 내가 지금 D도 했지. 이제 T만 구하면 되죠. T는 여기 Y 값이니까 이 2분의 파이를 사인 함수에다 넣으면 돼. 그럼 30도잖아요. 그죠? 되겠어? 요런 거였어. 얘가 다 했다, 야. 얘가 다 했어. 그리고 그 더한 거 괜찮았지? 그죠? 어차피 그런 식으로 힌트가 나오는 거니까 항상 생각할 때 더해볼까, 빼볼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대칭성은 있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 21번. 자, 21번은 내가 fx 시작만 좀 잡아줄게. fx 그럼 몇 개래? 두 개. 그럼 봐봐. fx가 중근인 거잖아. 3차 함수니까.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지. 최고차이 계속 줬나? 안 줬어요? 그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보통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근을 세팅할 때 막 알파 베타 막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잡는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중근들을 알파로 잡고 요 크로스 포인트를 베타로 잡아. 상황에 따라 그림을 따로 보는 게 낫지 식이 길 때마다 변하면 피곤하니까 요거 이제 fx를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알파가 클지 베타가 클지는 이 힌트들을 잘 말아보면서 이제 4개의 그림 중에 뭘까를 생각하는 것이
식을 고정시켜 놓고 그림으로 판단하는 거야. 자, 해봐. 자,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힌트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보고 fx를 이렇게 세팅하면 어떨까 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을 거거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중근 갖는 힌트를 쓰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나중에 내가 세팅을 이걸로 안 해도 거기다 0 넣는 건 쉽잖아. 그래서 일단 세팅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 나는. 알파가 중근, 베타가 크로스. 자, 그러면 그 4개의 후보군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 합성함수의 근이 최종적으로 5개가 나와야 된다는 쓰는 거잖아. 여기서 지금 fx 근이 알파랑 베타 나오는 거니까 밑에선 x-fx가 알파 또는 베타여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요거 정리를 조금 해보면 fx는 x-알파가 되거든. 그럼 베타로 연결 지으면 fx는 x-베타가 되겠지. 결국 3차 곡선이랑 기울기가 1인 직선, 3차 곡선이랑 기울기가 1인 직선의 근이 총 5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3차는 원래 직선이랑 교점의 최대 개수가 3개죠. 그러면 3개 2개 아니면 3개 2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탈락시킨 상황은 나는 이 감소가 주된 이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인 친구를 보면 있잖아. 알파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함수를 그릴 건데 교점을 최대한 많게 그려볼 거야. 뭐 이런 상황을 만들 수는 있을 거잖아. 이러면 교점 몇 개야? 맞아. 근데 베타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아무리 그려도 교점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교점이 최대 4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 상황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최고 차이 개수는 양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 좋아. 자, 그러면 알파가 작은 근일 수도 있고 알파가 더 큰 근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얘가 극값 하나를 준 거란 말이야. 기울기 0 되는 다른 지점이 0이고 거기서 함수값이 9분의 4란 얘기니까 이런 얘기일 거거든. 그치?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힌트가 나왔어. 괜찮아? 그럼 이제 내가 이 직선 한번 그려볼게. x절편이 알파고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근 몇 개야? 3개죠. 그럼 얘가 근 3개 가졌으니까 얘는 근 몇 개 가져야 돼? 그렇지. 2개를 갖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뚫잖아? 그럼 3개가 돼버리니까 베타에서 접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현실적으로 그려보면 약간 얘네들이 좀 완만한 이런 느낌이면 이제 베타에서 기울기가 1인 거 딱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 둘. 그 다음 알파에서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베타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접하는구나 해서 요것도 힌트로 하나 찾아낼 수가 있어. 모르는 게 이제 K 알파 베타 3개니까 이제 하나, 둘, 3개 다 있으니까 문제는 끝내면 돼요. 자, F 프라임부터 갑시다. 자, K의 x-알파로 묶어주면 2x-2베타에 x-알파 이렇게 해서 3분의 알파 플러스 2베타가 되는 거고, 그지? 요게 0이겠네. 그지? 요 0.
그래서 일단 알파는 마이너스 2베타 하나. 근데 사실 여기서 니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 써도 되지. 여기가 1대 2일 테니까. 그치? 여기 길이가 알파고 여기 길이가 지금 마이너스 베타인 상태인데 여기다 2배 하면 얘랑 같아지는 거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F 베타는 1이니까 베타 한번 넣어보자. 베타 넣을 때는 여기 말고 위에 게 좋아 보여. 여기다 베타 넣으면 사라지잖아. 그럼 K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1인 거네.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2베타였으니까 이렇게. 괜찮지? 그럼 9K 베타 제곱이 1. 그 다음에 0 넣으면 9분의 4. 자, 여기다 0 넣을 거야. 그러면 K의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베타거든? 근데 알파 제곱이면은 4베타 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괜찮아? 그럼 4가 뜩뜩 떨어지니까 K 베타 3승이 마이너스 9분의 1. 괜찮지? 이거 연립 어떻게 할 거냐면은 K 베타 제곱이 9분의 1이니까 이거를 K 베타 제곱의 베타라고 써가지고 여기다 9분의 1을 넣어버릴 거야. 그럼 베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알파는 2가 되는 거야. 괜찮지? 이제 K 찾아야 되는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1이니까 K는 9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좀 완만한 3차 함수가 됐어. 오케이. 알파가 2였죠?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었나? F4 구해주면 자 9분의 36 9분의 20 무슨 소리야? 왜 36이 나왔어? 9분의 20 29가 답일걸? 답 확인해 줄게. 맞아요. 됐어. 그 다음에 22번인데 이것도 추론할 수 있게 조금만 아이디어 스타트만 조금 줄게. 스타트만. 이게 지금 절대값이 8보다 작으면 30 계속 더해주겠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절대값이 8보다 커지는 순간이 올 거 아니야. 그때 마이너스 3분의 1배를 해서 절대값을 훅 줄이겠습니다. 뭐 이런 뜻인 거고 이 A3 플러스 5K가 A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K승이래. 그럼 1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A8번은 A3의 마이너스 3분의 1 하나 그 다음에 2 넣으면 A13번은 A3의 마이너스 3분의 1 2개 3 넣으면 A18번은 A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3개 그치? 그러니까 요 규칙은 있잖아. 마치 등비수열처럼 A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몇 개 곱해가지고 8번, 13번, 18번 이런 애들을 만들겠다는 얘기니까 3번부터 5개 건너의 규칙을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A3, A8, A13, A18 쭉 뿌려놓고 이제 절대값이 8보다 크거나 같은 항이 100번째 이하의 항에서 총 몇 개 나오는지 어떤 애들인지 좀 조사를 해보는 거지. 그래서 봐봐. 3번, 8번, 뭐 13번, 18번 좀 적어놓고 3번부터 8번까지는 이 규칙이 쓰이겠다. 요렇게 추론을 시작해보세요. 너무 많이 알려줬나?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요 규칙을 만족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규칙을 조금 써볼 거고 내 관심 대상은 100개의 항 중에서 8보다 큰 거는 몇 개냐? 그치? 근데 20개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지금 얘네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야. 3번이 있고, 이제 8번이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배를 해서 만들겠다, 뭐 이런 뜻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13번 자체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2개 곱해서 만든다는 얘기니까, 그냥 이런 등비 수열이라고 봐도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근데 이제 3번부터 8번까지 갈 때에는 이제 이 규칙을 쓰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얘를 알파라고 잡아주면 일단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란 말이야.
그치? 근데 알파에서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까지 갈 때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은 3을 더하거나 마이너스 3분의 1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배를 했다가 뭐 3을 더했다가 뭐 3을 더했다가 또 마이너스 3분의 1배를 했다가 뭐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배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근데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규칙이 많이 쓰일 수는 없어.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은 결국에 3으로 나눴을 때 이제 상수항이 마지막에 없어야 돼. 그렇잖아. 3도 더하고 3분의 1도 할 건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뭔가 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3분의 1, 이 알파만 남으니까 상수가 사라지잖아. 그치? 내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 처음에 3을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면 얘가 꽤 괜찮아. 9를 마이너스 3분의 1배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거든. 여기다가 3 한 번만 딱 더하면 콕 사라지잖아. 근데 확인을 해보자고. 여기를 좀 열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로 시작해서 여러 규칙을 통해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가 딱 나와야 되는 거지. 처음에 얘가 윗규칙으로 알파 플러스 3이 됐어. 그 다음 또 아래에 있는 규칙으로 알파 플러스 6이 됐어. 위에 있는 규칙으로. 그 다음 또 위에 있는 규칙으로 알파 플러스 9가 됐어.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배를 딱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마이너스 3이 돼. 여기에 위에 있는 규칙이 한 번 더 쓰이면 정확히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가 되죠. 그치?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 그러면 이 알파는 뭐였다는 소리냐면 마이너스 8과 8 사이에 있었던 소리지. 괜찮아? 그럼 알파 플러스 3도 이 밑에 있는 규칙을 썼다라는 건 얘가 마이너스 8과 8 사이에 있었던 얘기야. 그럼 플러스 3 여기 있다 치고 이렇게 빼주면 마이너스 11? 오, 괜찮아? 얘도 뭐 66을 덜어준다 치면 마이너스 14? 2. 되고 있니? 그 다음에 이 9번은 무슨 규칙이 쓰였어? 아니, 9번이 아니라 6번은 마이너스 3분의 1배가 됐지. 그럼 알파 플러스 9는 이 규칙이 만족이 된 거죠. 8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서 알파가 마이너스 17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서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자, 이거 봐봐. 얘네 공통범위 구하면 어쨌든 이게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9까지 마이너스 8부터 2까지거든. 얘랑 공통범위 구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알파가 되게 제한적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333 마이너스 3분의 1배 하고 플러스 4 하면서 또 만들어지고 뭐 그런 거겠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이게 9분의 1 알파까지 또 가능한지 보면 돼. 근데 아마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 8보다 큰 친구는 누구누구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얘네들이 다 절대값이 8보다 작아서 30 더해버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배를 띡 했다라는 건 얘가 8보다? 그렇지. 그럼 이게 첫 번째 그룹에서 일어난 상황 아니야. 그럼 두 번째 그룹에서도 11번째 양이 아마 8보다 커졌을 거야.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배 하고 플러스 3을 했겠지. 그럼 지금 보면 6번항, 11번항, 16번항, 21번항, 그다음 뭐 26번항 뭐 이런 애들이 이제 8보다 큰 애들이겠지. 이거 1번항 쓰면은 뭐 5L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럼 요거 이제 100항까지 이제 찾아보면은 19개란 말이야. 19개의 그룹이 있는 거야. 그 중에 하나씩만 이제 8보다 큰 거지. 그럼 초항이랑 두 번째 항이 딱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8보다 커야 되는 거지. 뭐 둘 다 8보다 커도 되고. 괜찮지? 이제 3번부터 2번이랑 1번을 역추적하는 거야. 갑시다. 일단 2번이 만약에 절대값이 8보다 작아.
그러면은 2번에다 3 더해서 3번 만든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3이었겠지. 괜찮아? 근데 이때는 알파 이 A2가 내가 8보다 작다라는 가정을 했으니까 이 8보다 큰 친구가 20개가 되려면 1번이 반드시 8보다 커야 돼. 자, 다시. 지금 19개는 찾았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8보다 커야 돼. 근데 내가 얘가 8보다 작다라는 가정을 했으니까 얘는 8보다 커야 돼요. 오케이. 그럼 무슨 규칙? 마이너스 3분의 1을 배를 해서 A2를 만들었을 거니까 마이너스 3 알파였겠지. 여기까지 돼? 이러면 곤란해. 그러면 이걸 문제를 다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걸 막 이렇게 다 써놔야 돼. 역추적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이래서 그런 거야? 알았어, 미안해. 마이너스 9지 9, 플러스 9. 되겠지? 그래. 근데 이제 얘네들이 잘 그 제한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지 봐야 돼. 지금 알파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였잖아. 그럼 여기서 3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가? 그러면은 이 범위에 있다라는 건 괜찮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9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얘가 8보다 커야지만 이 마이너스 3분의 1배 규칙을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9는 이제 8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값이 알파를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어차피 A1으로 가능한 정수값 찾는 거니까 8, 9, 10, 11, 12 이렇게. 괜찮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가 밑에 있는 규칙으로 만들어진 거면은 마이너스 3알파였을 거거든? 그러면은 이 전제 조건은 이 마이너스 3알파가 8보다 크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배를 한 거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해보면 보시다시피 크기가 8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규칙은 안 돼. 이 규칙으로 A2를 만들 수는 없어. 그래서 답이야, 이게. 문제에서 마지막에 더해달라고 했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20, 20, 10 해서 50이에요. 괜찮아? 초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근처에서 잘 놀아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오면 돼. 자, 일단 요게 4회고 4회 확통 풀어오고 그 다음에 5회 11번으로 가자. 오회 11번 질문 맞지? 오케이. 살짝 더 있는 건 19번. 19번? 11, 19 둘 다 하자. 일단 첫 번째 힌트랑 저것도 저기 첫 번째 줄이랑 첫 번째 힌트랑 다 대서비스인데 일단 스타트 자체가 그지? 여기서 뭔가 F0도 준 거고 F'0도 준 거니까 최고차항의 개수하고 이제 3차랑 2차만 모르지 이게 1차항 개수랑 상수항 다 준 거잖아. 상수항도 없네. 그러면 얘도 되게 간결하게 써진다, 그지? x를 하나씩 떼도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일단 지금 gx 자체가 fx가 0인 곳이랑 fx가 0이 아닌 곳이랑 이렇게 뜯어져 있으니까 fx가 0인 곳이 내 관심 대상이야. 거기서 함수값이랑 극한값을 따로 봐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fx가 0인 곳이 지금 문제에서 하나 줬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x를 0으로 보내볼 거야. 이렇게 극한값을 조사할 때는 이걸로 조사하는 거고, 바로 써도 되나? 그치? 그 다음에 G0을 조사할 때는 K인 거지. 그래서 K가 끝났어요,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fx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래서 0인 곳에서 fx가 0 되니까 0인 곳에서 극한값 함수값 지금 받지. 그지? fx가 또 0이 되는 곳이 있나? 적어도 하나가 있긴 해. 왜냐면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는 땅에서 하늘로 가는 거니까 x축에 적어도 한 번은 걸린다고. 그러면 뭐 근이 있다 쳐. 근이 있다 쳐.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해서 2분의 1이랑 같게 만들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근이 있다 쳤잖아. 그럼 알파를 여기다 넣으면 분모가 뭐야? 그러면 수렴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알겠어? 얘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구나. 이제 거의 끝났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이니까 b는 a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다가 a 플러스 1을 넣어서 잘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는 확실하니까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뜬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바로 써도 되지. 이거 지워진다 치고 남는 것만. 괜찮니? 그럼 여기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넣어주면 4 마이너스 a분의 1이 돼. 이게 2분의 1이니까 a는 2고요. b는 3입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F1이니까 8. 오케이. 19번 보자. 근데 질문 번호가 신선해. 19번이 이게 3점짜리잖아, 그치? 보자. a가 2보다 크고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와 직선 y는 a제곱 마이너스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디지? 여기 얘기하는 거구나. x축에 의하여 2등분 된다. 이렇게 해서 2등분이 된대. 맞아? 어떻게 읽었어? y축으로 읽었어? 아니, 그거는 안 나오지. 당연히 대축이니까. 글쎄, 식은 뭐 이면적이 전체의 절반이다 이렇게 세우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2배 하면 전체 면적이랑 같아진다 이렇게. 면적할 때 원래 여기서 직선에서 2차 함수 빼야 되잖아. 나는 2차에서 직선 뺄게. 왜냐면 내가 이쪽도 음수로 잡아놨거든. 이렇게 비교하면 훨씬 빠르겠지. 이거 다 0으로 바꿔도 돼. 어차피 우함수니까 2 나오면 또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계산만 그냥 쓱 할까? 숫자 이상? A 3승 구하는 거네. 16이에요. 됐어? 오케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파이널 4서 파이널 1에도 같이 풀어오고, 5회 남은 질문이랑 3, 4회 확통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자. 4회 확통인가? 어쨌든. 끝. 수고했어요.